안녕하세요. 네, 2030 메나테크 사업가들이 모이는 인사이드 클럽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저희가 매주 지금은 2030 인사이드 클럽을 7월 달에 함께 했는데요. 네, 오늘 8월 첫째 주 토요일에도 이렇게 2030 인사이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주 특별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요즘 굉장히 핫한 책이죠. 더 해빈과 더 리치의 북 리뷰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강사님께서 더 해빈과 더 리치 이렇게 북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네, 더 리치와 더 해빙이라는 책이 요즘 굉장히 핫해요. 그 더 해빙의 책은 부와 행운을 만나는 출발점, 마법의 감정이 해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알고 봤더니 국내 최초로 미국에서 선출간돼서 세계에서 먼저 찾아서 읽은 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저희에게 북 리뷰를 해주실 분이 어떤 분인지 또 굉장히 특별한 분이 저희에게 오늘 북 리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잠깐 소개를 할게요. 이분은 한국 M사 대기업에서 팀장님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사표를 던지고 메나테크 사업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메나테크를 통해서요, 건강과 재정의 자유를 만들어가고 계신 분이신데요. 또 유튜버도 하고 계셔서 3만 구독자의 유튜버이기도 하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유튜버이시자 메나테크 PD이신 황수목 강사님께서 오늘 북리뷰를 해주실 건데요. 오늘 많은 것들을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황수목 강사님의 북리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사 황수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두 가지 책 오늘 소개할 건데요. 굉장히 표지도 누가 누굴 베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 어울리는 두 책이에요. 네, 지금 베스트셀러, 종합 베스트셀러 2위, 헤딩. 네, 2030 세미나 오늘 함께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은 특별히 2030 아니어도 다 들어오시는 그런 날일 걸로 알고 있어요. 참고로 저는 40인데, 네,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20대, 30대 메나테크 만나신 분들입니다. 네. 하루라도 젊었을 때 메나테크를 만나셔가지고 더 젊어지고 늙지 않고 또 부도 빠르게 축적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나셨는데 사실 이 부를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열심히 노력하는 것 네, 이런 것만으로는 사실 안 된다라고 부자들이 얘기해요. 부를 이룬 사람들이 다 같이 이야기하는 게 그냥 열심히 하는 거 부자들보다 훨씬 열심히 하는 사람 많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자기들의 그 부자가 되는 그 비법, 네, 시크릿 같은 것들을 다 책으로 많이 내고 있는데 이 책들을 보면 굉장히 공통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읽다가 보면은 다 똑같은 이야기를 좀 다른 표현을 써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중에서도 이 헬빈이 마음에 대한 그 무의식, 부자들의 무의식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에 대해서 가장 쉽게 잘 써놓은 책이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만드는가, 어떤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는가를 또 잘 이야기해 놓은 책이 이 책이에요. 이 두 책을 같이 오늘 섞어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쳤어. 아, 이거 교육받는 거. 네. 지금 언니 교육받는 거. 안 되셔가지고 지금 지방방송이 나오고 있네요. 이게 2030들은 이런 실수 안 하시는 거 알죠? 네, 2030들은 이 줌이라는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뭘 하고 있는지 알아요. 마이크가 켜져 있어도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 5060 이쪽에서 좀 많이 실수를 하시는데 재밌어요. 어떨 때는 이 줌 켜놓고 화장실도 가시고 하시거든요.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줌 덕분에. 자,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예, 뭐 이게 수신호라도 마이크 키셔도 돼요. 이렇게 대답하셔도 돼요. 네, 돈을 벌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 몇 분만 제가 마이크 켜고 질문 좀 답변 좀 듣고 싶어요. 돈을 왜 버세요? 네, 그 이건열님이 마이크 한번 끄고 저희 켜고 한번 대답 좀 해주시겠어요? 네, 건열님은 돈을 왜 버세요? 마이크 해제 안 됐습니다. 네, 네, 저는 일단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계 유지. 감사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 분 더. 여기 이샘결 사장님 한번 네, 마이크 한번 해제하시고 딱 돈 왜 버세요?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생각.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싶어서. 네. 누구 있으실까? 김도현님 지금 스피치 되시나요? 김도현님? 약간 사라지셨네요. 누구 또 바로 대답하실 수 있는 분?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처음에 대답해 주신 것처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대답 많이 하실 거예요. 여기, 우리 박미소 사회자님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네. 사회자님은 돈을 왜 버세요? 네,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대답이 먹고 살려고요. 요거였어요. 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요거 조금 순화된 표현이고 먹고 살려고요. 네, 요게 좀 딱 떠오르는 대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딱 이 질문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 네, 그 생각이 내 무의식에 있는 이 부자의 돈그릇, 네, 내 무의식에 있는 돈그릇이에요. 돈그릇의 크기가 지금 내가 돈 왜 버세요? 했을 때 딱 들었던 그 생각이 나의 돈그릇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질문 드린 분들 중에 아까 처음에 대답해 주신 그 권열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초면이기 때문에 전혀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 얼마를 버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 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 무의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그 정도의 소득만 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기 사회자님, 박미수 사회자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충 소득을 알고 있거든요. 메나테크 소득을. 네. 그런데 대답을 내 가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아마 지금도 먹고 사는 것보다는 많이 벌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네, 앞으로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족을 어느 정도 소득을 벌면 가족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이거는 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니까 강사님이 생각하시는 금액이 있겠죠. 아마 그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네, 내가 딱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딱 처음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아니 나도 월 1,000만 원 벌고 월 1억 벌고 하면 그렇게 행복하려고요. 뭐 이런 대답하지. 내가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지금 그렇게 대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반대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지금 생활이 이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말을 하게 되고 이런 행동을 하게 돼 라고 생각하지만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나의 무의식이 먼저고 내 무의식에서 먹고 사는 생각, 그 생각이 먼저 있는 거고 그 생각대로 내가 말하게 되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현실이 먹고 사는 문제로 계속 고민하게 되는 그런 현실이 만들어진다는 게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그게 뇌 가소성의 원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만드는 거는 나의 노력 여하랑은 사실은 무관합니다. 물론 노력이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나의 무의식에 있는 이 부자의 그릇을, 돈 그릇을 크게 만들어줘서 부자의 그릇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가난한 그릇에 아무리 돈을 채우려고 노력을 해도 그만큼밖에는 나는 돈을 못 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우리의 의식을
의식적으로 무의식을 바꿔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릇을 먼저 키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부자에 걸맞는 그런 노력을 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울 거다. 네, 이런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돈 버는 방법을 찾아다니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지 이 생각을 하는 것보다 내 무의식에는 돈에 대해서 어떤 그런 감정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걸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뇌의 가소성이라는 거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뇌 가소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미 우리가 돈을 버는 그 소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선에서 계속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거는 그 정도 소득만큼의 뇌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뇌 구조를. 그러면 가난한 사람의 뇌 구조와 부자인 사람의 뇌 구조는 같으냐 다르냐?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가 이제 제가 분당에 살아요. 그리고 네나테크 본사가 이제 강남역에 있으니까 분당에서 강남역 4번 출구까지 제가 일주일에 3번씩을 최소한 3번씩은 나온단 말이죠. 이걸 제가 2년 반 동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올 때마다 제가 새로운 길에 오는 것처럼 막 지도도 보고 강남역 4번 강남역에서 내려야 되니까 막 긴장했다가 내리고 네,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매번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몇 번 반복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반복되는 행동들은 무의식 중에 할 수 있도록 자동화 시스템이 이제 내 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뇌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밥 먹는 거, 뭐 어디 출근하는 거, 퇴근하는 거 이런 거는 그냥 무의식 중에도 하잖아요. 그리고 매번 강남역 4번 출구로 나가다가 오늘은 3번 출구로 나가야 돼. 그 잘 안 되죠. 오히려 4번 출구에 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바로 나의 뇌 가소성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인 일들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도 이 뇌 가소성의 원리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한 선택을 하고 부자들은 계속 부자의 선택을 하게끔 뇌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식으로 가난한 뇌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이걸 부자의 뇌 구조로 바꿔주는 그런 의식적인 행동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해빙이라는 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해빙,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결핍에 집중을 해요. 모든 것들이 결핍된 거에 집중이 돼 있어요. 부자들은 가지고 있음, 이 가지고 있다는 것에 집중을 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밥을 먹었어요. 오늘 조금 고급 레스토랑에서 좀 비싼 밥을, 맛있는 밥을 먹었습니다. 이제 결제를 해야 돼요. 먹을 때는 너무 맛있고 좋았는데 결제를 하려고 카드를 꺼냈어요. 이 카드를 내고 결제를 할 때 어떤 감정이 드세요?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 카드값, 이번 달 카드 결제, 카드 대금 어떻게 내지? 이번 달 돈 많이 썼네. 이런 생각 하시죠? 네. 네. 맞다, 틀리다, 이렇게 신호등. 네, 소통하는 시간. 네. 우리는 아직 여러분들이 부자는 아니시니까 여기에 들어와 계신 거잖아요. 우리는 소비를 할 때, 이번 달 카드값 많이 나가겠네? 그리고 띵동 하고 누적 금액 오면, 돈 많이 썼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결핍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네, 이런 감정들이 이제 내가 뭔가 돈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이번 달 카드값 어떻게 내주지? 돈 많이 썼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느낌이 이렇게 릴렉스되고 편안하고 행복한가요? 네, 그게 아니죠. 좀 긴장되죠. 긴장되고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져요. 그러면 내가 돈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 부정적인 정보들이 누적이 돼요. 그래서 내 뇌에서는 돈이라는 것과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같이 수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돈 쓸 때 아니면은 뭐 돈과 관련된 어떤 경험들을 계속하면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이렇게
그 근육이 긴장되고 편안하지 않은 감정들, 불안한 감정들, 이 돈을 내가 또 어떻게 벌지, 어떻게 메꾸지, 네, 이런 뭐 이자 나가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 소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돈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근육들이 긴장을 하게 돼요. 내가 돈과 관련된 어떤 행동들을 했을 때 느꼈던 그 감정들, 그것들이 돈과 관련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것들을 내 그 몸으로 다시 느끼게 돼요. 그러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느긋해야지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긴장되고 불안하고 위축된 감정을 느끼게 되면 안 좋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한 감정이 있을 때는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이 사태를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사기도 당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이스피싱 네, 그 사기 잘 당할 때 굉장히 우리는 돈에 대해서 불안하고 긴장되고 마음이 조급하고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사기도 잘 당하고 보이스피싱도 잘 당하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느긋한 사람들, 돈에 대해서 풍요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조급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다 피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단편적인 예로 설명을 드린 건데,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돈을 쓸 때 부정적인 것에 계속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그 감정의 정보들이 수집이 돼서 돈과 관련된 정보가 다 부정적인 것들로 내 뇌에 저장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돈을 쓸 때, 아, 이 돈 덕분에 내가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돈이 나간다, 안타깝다, 이런 결핍의 감정이 아니라 이 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갖게 됐구나. 이 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예쁜 옷을 갖게 됐다. 이렇게 긍정적인 감정으로 나의 감정을 무의식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돈에 대한 감정이 점점 행복하고 풍요롭고 좋은 감정으로 바뀌게 되고 그 정보가 누적됐을 때 우리가 좀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뇌의 시냅스가 부정적인 쪽으로 연결돼 있는 걸 긍정적인 방향으로 부자의 이 뇌의 구조로 우리가 바꿔주는 그런 연습을 계속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이렇게 감정을 바꾸는 거예요. 돈에 대한 감정을 바꾸는 것. 특히나 내가 돈을 소비할 때, 네, 돈을 소비할 때 나가는 돈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것, 내가 갖게 되는 것에 그 풍요로움을 느끼라는 게 바로 해빙의 핵심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또 결핍된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또 뭐가 있죠? 불평불만. 네,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한 불평불만. 우리 되게 부족한 거를 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월급도 딱 들어오면 쥐꼬리다. 네, 이 쥐꼬리 많은 월급 스치고 지나가네. 네. 그러면은 얼마나 결핍된 생각이에요. 그렇죠? 돈에 대해서 돈이 왔어. 돈이 온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걸 즐기고 와, 돈이 들어왔다. 너무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쥐꼬리만 월급 또 스치고 나간다. 네. 난 또 돈이 없다. 네. 굉장히 결핍된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돈이라 할지라도 이게 또 내가 이렇게 또 이 돈을 벌었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이 돈을 또 이렇게 좋은 데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그 생활을 하는 데다가 또 돈을 썼구나. 돈아 잘 가. 또 친구들하고 또 와. 이렇게 돈을 보낼 때도 기분 좋게 보내주고 또 와, 돈아. 이렇게 좋은 감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유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이야기를 모든 부자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네, 최근에 또 신간으로 나온 책에서도 어제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해요. 이 책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자들이 쓴 책에서 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이고 결핍된 감정을 갖고 있는 것들을 다 좋은 방향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 해빙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가장 안 좋은 게 결핍된 거에 대해서 계속 투덜투덜 하는 거. 아, 나는 차도 조그맣고, 아, 좀 큰 차 타고 싶은데 내 차는 왜 이렇게 옛날 구식이고 조그맣고, 우리 집이, 아, 진짜 집에 방이 한 칸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아, 우리 집은 너무 회사에서 멀고 이런 불평 불만을 하는 게 가장 안 좋은, 가장 가난한 사람의 입버릇, 네, 그리고 이 생각의 습관인 거고, 그 다음으로 조금 좋은 거는 이제 미래를 생각하는 거죠. 아, 큰 차로 바꾸고 싶다. 예, 좋은 집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는 게 그거보다는 나은 거고,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나한테 얼마나 지금 따뜻한 잠자리와 얼마나 그 안락함을 선물을 하고 있는가. 내가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를 꿈꿀 때 이제 가장 발전적이고 부자의 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책을 읽다가 중간에 그 책을 읽을 때 조금 제가 마음 상태가 조금 안 좋은 상태였는데 이 해빙 책을 읽으면서 갑자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아침에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갑자기 막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고 창밖에 가로수 나무가 보이는데 거기에서 새들이 짹짹짹짹 아침을 깨워주는 이 풍경이 아, 그래, 맞아. 나는 원래 숲속에 집에서 이렇게 아침을 맞이하고 싶었는데 이미 내가 그걸 누리고 있구나. 네,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나의 감정이 변하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 행복한 감정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 감정을 내가 느낄 때, 이게 이완되고 릴렉스되고 행복한 감정을 느낄 때 돈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좋은 기회들이 나에게 오게 되는 거지 내가 긴장되고 불편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 상태에 있으면은 긴장된 것에는 좋은 것들이 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바뀌면 상황이 따라서 바뀌게 된다는 게 이런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가짐의 핵심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해빙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햇빛을 등지고 있을 때는 햇빛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고개만 돌려도 이 햇빛을 내가 이렇게 받으면서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현실이 바뀌어야만 내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마음만 바뀌면은 현실이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실을 바꾸고자 할 때 내가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감정 상태를 가지는가 그 감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행복해 라고 말은 하지만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은 하지만 이렇게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행복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 행복감과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느끼면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행복해 이렇게 하는 거랑은 에너지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말도 중요하지만 그때 내가 순간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얼마나 그 감정을 진실되게 느끼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돈을 소비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으로 바꿔주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게 말이에요. 말.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들 이 말들을 보면 나의 생각을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아 짜증나 몸에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잘 되기가 조금 힘들어요. 내 무의식에 힘들어 짜증나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식적으로 내가 하는 말을 바꿔줄 거예요. 여기에 해빙이라는 책에는 예로 마윈이 나와요. 마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윈은 기분이 안 좋다, 나쁘다, 짜증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데요. 마윈은 마음이 편하지 않다, 편치 않다라는 표현을 쓴대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우리의 무의식은 부정어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단어만 인식을 해요. 그러면 짜증나 이러면 짜증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이는 거죠. 나 짜증 안 났는데? 라고 말을 해도 짜증이라는 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위는 나는 지금 편안하지 않아요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편안하다라는 게 무의식에 입력이 되니까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려는 그 힘이 내가 발휘가 되는 거예요.
나는 기본적으로 원래 편안한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편안하지 않아. 다시 편안한 상태로 가겠어? 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고 그 편안함을 무의식에 계속 심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아요. 다 긍정적인 단어로 바꿔서 표현을 합니다. 저도 사실 이 마음 공부 시작하면서 부정적인 이모티콘도 사용을 안 해요. 네. 지금은 가끔 이렇게 위로를 조금 해줄 때 가끔 사용하긴 하는데 유유 표시, 눈물 표시, 유유 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사용하지만 사실은 그게 내 무의식에 이 눈물이라는 거, 부정적인 거 이게 나의 무의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상대방은 사실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 메시지를 받았을 때 죄송해요 하면서 유유했을 때 미안한 마음에 그렇게 했지만 그걸 보는 상대방도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럴 때는 고맙습니다. 뭐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던가 네, 그러면서 하트 표시를 보낸다던가 이런 게 자신의 무의식에도 긍정적인 것을 심는 거고 상대방이 그걸 봤을 때도 좋은 에너지를 받는다는 거죠. 부정적인 에너지보다. 그래서 내 무의식에 긍정적인 단어를 계속 심는 것도 중요한데 그 긍정적인 것을 심는 게 어떻게 발현이 되냐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이모티콘이라던가 단어라던가 이런 걸 듣는 사람들이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부정적인 것들을 상대방들이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안 좋은 표현들은 부정적으로 느껴져요. 사람들은 다 그 무의식적으로 이 감정이라는 게 다 느껴지기 때문에 부정적인 표현을 쓰는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작은 표현 하나라도 긍정적인 걸로 다 바꿔주면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져요. 이 더 리치라는 책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네, 똑같이 우리의 말버릇을 바꿔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똑같아요. 긍정 표현으로 다 바꿔줘라.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긍정적인 표현으로 다 바꿔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하냐면 부자들은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한대요. 네, 우리가 하는 말의 대부분이 네, 공감되시죠? 우리가 진짜 저도 예전에 이렇게 메나테크를 만나기 전에 제가 이제 그냥 모르고 막 살 때 그럴 때는 남 이야기 정말 많이 하죠, 우리. 드라마 얘기 진짜 많이 하고 그리고 내 얘기 하는 것처럼 내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남 얘기. 뭐 우리 부장님 얘기, 네. 우리 부장님 얘기, 뭐 결혼하신 분들 우리 시어머니 얘기, 네, 다 남 얘기거든요. 나랑 관련됐지만 남 얘기예요. 네. 그리고 결혼 안 하신 2030이니까 연애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네. 뭐 나의 외로움이나 어떤 문제들이 결혼하고 연애하면 해결될 것 같지만 해결되나요? 네. 이상은 임재현 대표님 해결되나요? 네. 잘 해결되지 않아요. 나의 외로움이나 나의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극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남 얘기하고 내 주변 얘기하고 나에 대해서도 또 남 얘기도 잘 들어주지도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내 얘기하느라고 바쁘고 다음에 내가 무슨 얘기하지 막 이 생각하고 있고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부자들은 만나면 자기의 아이디어를 얘기하고 자기 사업 이야기하고 좋은 정보를 나누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건 부자들은 아이디어를 나누니까 여러분도 아이디어를 나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될까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냐면 이게 아이디어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평소에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말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났을 때 내가 막 억지로 아이디어를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평소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를 보면. 그러면 부자들은 혼자 있을 때건 뭐 누구를 만났을 때건 주로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건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하면 더 능률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는 거죠. 건강에 대해서도 나 스스로에 대한 자기 개발? 그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더 건강하려면 뭘 바꿔야 될까? 지금 나는 이런 상태인데 더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을 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아이디어를 나누고 정보를 나누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를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로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저 돈 진짜 많이 벌고 싶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이 행동을 하는 걸 보면 돈 버는데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하루 종일 노래할 생각이 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노래 더 잘할까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정말 관심이 있는 거는 그게 꼭 돈 버는 게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그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그리고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런데 돈 버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돈을 벌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거를 보면 돈 버는 데 관심이 없어요. 예, 가서 드라마 보고 넷플릭스 보고 뭐 이런 거를 더 뭐 좋아하고 뭐죠?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런 거 몇 시간씩 보고 있고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건 그거예요. 돈 버는 게 아니라 그건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돈 버는 데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계속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실제로 그래요. 메나테크 하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메나테크 사업이 사실 재밌거든요. 이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다 보니까 변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에피소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드라마보다 더 재밌어요. 그리고 매달 매달 뭔가 내가 성장하고 성과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게임 레벨업 하는 것처럼 그런 재미가 있어요. 목표가 계속 주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잘하고 싶고 더 성장하고 싶고 이거에 관심이 막 가게 되니까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계속 공부하게 되고 더 연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돈이 벌고 싶다라고 하면 돈 버는 것을 내 취미로 삼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네, 내가 말하는 게 바로 나의 무의식의 생각이다. 그리고 네. 또 이제 자연스럽게 더 리치로 넘어와가지고 이런 더 리치뿐만 아니라 부자들이 쓴 책들이 전부 다 이렇게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막 써놓은 게 아니라 이런 무의식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굉장히 많은 페이지들을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이 책에서도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 이겨내가 나가야 할 것들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네, 더 헤빙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더 리치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고정관념을 깨라. 네, 고정관념은 자신을 스스로 어떤 자신만의 세계관 안에 가둬 놓는 거예요. 스스로의 가능성을 가둬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고정관념을 갖게 되면 모든 것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돼요. 어떤 부분에만 고정관념을 갖는 게 아니라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도 생각하는 습관인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고정관념에 갇혀 있으면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에서 괜찮은 거는 받아들이고 안 괜찮다고 판단되는 건 안 받아들이죠. 네, 그게 고정관념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한테도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나는 안 돼. 그거 나는 못해.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은 이 고정관념이 없어요.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도 고정관념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이제 자신감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정보를 받았을 때도 나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어. 그렇기 때문에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도전을 할 때도 해보면 되지. 해보고 내가 정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이걸 내가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하면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먼저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해보기도 전에 미리 나는 그거 못해, 나는 그거 안 돼라고 미리 고정관념을 나한테도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내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부자들은 그러면 어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장착이 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느냐, 어떤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가 이 책에서 또 나와요. 부자들은요, 수익을 극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먼저 월급쟁이 마인드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월급쟁이 마인드. 월급쟁이 마인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하려고 해요, 일을. 그래서 내가 일해서 돈 버는 거. 이게 월급쟁이 마인드예요. 노동수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돈을 벌려면 내가 일해서 돈을 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큰 돈을 벌려면 내가 더 많이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는 한 명이기 때문에, 나라는 거는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는 한계가 있죠. 그 유명 유튜버 중에 지금 경제 유튜버 1위이신 분이 작년에 20억을 벌었대요. 혼자서.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근데 그분이 올해는 막 그 종편에도 방송에도 나가고 여기저기 활동을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20억을 벌었어도 자기가 번 거잖아요. 자기가 일을 안 하는 순간, 예, 본인이 일을 멈추는 순간 수익이 제로가 되죠. 네, 그게 바로 노동 수익인 거예요. 그분이 실제로 몸도 지금 건강도 많이 안 좋고 그래서 건강 호소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자들은 진짜 부자들은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래서 백만장자는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사업을 잘 해줄 팀을 꾸리는데 타고난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네, 수익에 그리고 비즈니스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예 여기 직접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추천하고 있어요. 이 책뿐만 아니라 백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책도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거든요. 거기에서도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하기에 직접 판매, 네트워크 세일즈가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위험성이 낮은 반면 큰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 분야다. 게다가 검증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소속 사업자에게 꾸준히 지원해 줄 수 있다. 1인 사업이지만 오롯이 혼자 싸워서 버텨야 하는 구조가 아니다. 네, 맞죠. 네, 그래서 저도 가장 좋은 게 내가 결정해서 하고 내가 홍보하는 내가 사업하는 그런 개인 사업이지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룹이 함께 하고 그리고 내가 제품을 유통하고 있지만 제품 택배랑 포장해서 보내는 이거를 내가 안 해도 된다는 거를 저는 가장 좋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예전에 이제 도자기 공방을 했었는데 그때 도자기 인형이 400개가 팔렸어요. 그거 다 택배 포장해서 보내는데 제가 울면서 그 택배를 쌌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메나테크 사업이 특히나 가장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부자들이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베스트셀러 책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느냐. 뭐 엘빈 토플러 같은 미래 학자들이 예전부터 예견했던 거는 다들 한 번씩 들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시대를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 요즘 시대랑 네트워크 마케팅이 너무 잘 맞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2030이시잖아요. 2030들은 이미 SNS를 하면서 이 네트워크로 뭔가를 홍보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요. 네, 나를 홍보하고 내가 뭐 갔다 왔던 맛집을 홍보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해요. 게다가 우리는 지금 N잡 시대, 깁경제라고 해서 하나의 직장을 뭐 평생 다니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N잡 시대, 디지털 노마드 이런 것과 너무 잘 맞아 떨어지니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일반화의 그 비율로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세상하고 너무 잘 맞는 시스템이다. 네, 이런 것들을 책에서도 다 소개를 하고 있는 거고, 부자들은 시스템을 만드는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그 시스템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만들 수는 없어요. 네, 그 스노우복스 김승호 회장님, 그분이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한국인들 중에 한 명이시거든요. 순 자산이 지금 4천억 넘어서 이제 지금 그 스노우복스도 나스닥에 상장이 돼서 한 4천억 이상 되실 거예요, 순 자산이. 근데 그분도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하나의 매장에서 시작을 해서 부자가 된 거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야지 부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우리는. 네, 그래서 이런 책에서도 부자들은 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부자들이 항상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운이 좋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운을 좋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운이라는 게 따라주지 않으면 사실 성공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 운이라는 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운을 만드는 법칙은요, 아까 앞에서 나왔던 내용도 포함이 돼요. 일단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말버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좋은 사람들은요, 좋은 사람을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그런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기만 이렇게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부자들이 알아보고 같이 일을 하려고 할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좋은 에너지를 이렇게 남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람들은 함께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가 무의식 중에라도 하는 이 말들이 긍정적인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하는 말들을 다 긍정적으로 바꿔줘야지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좋은 사람을 통해서 운이라는 게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우리가 행운이라는 이 운이라는 게 노력과 만났을 때 엄청나게 그 성과를 가져오는데, 행운과 노력은 곱셈이에요. 네, 그래서 행운이 100이어도 노력이 0이면은 결과는 0. 그런데 행운이 100이에요. 노력이 2만 돼도 결과가 20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행운과 노력, 내가 노력할 때 행운이 따라와서 곱셈으로 그 결과가 몇 배로 일어나게 되는 게 이 에너지의 원리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행운을 불러올 때는 상생에 나누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모든 책에서 다 해요. 정말로. 항상 이 더리치 쓰신 이분도 이제 자수성가 하신 분이에요. 완전히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경제 논리를 깨달아서 자수성가 하신 분인데, 이분도 엄청 나누세요. 그리고 더 해빙에는 말할 것도 없이 나누는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게 우리 마음에는 돈그릇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돈그릇이 차게 되면 물이 차면 넘치게 되잖아요. 이 넘치는 것을 내가 꼭 붙잡고 있으려고 하면 그릇이 깨져버려요. 네. 자연스럽게 차서 넘치는 것들은 다 나눠주고 이렇게 순환시켜야지 나에게 더 좋은 복이 돌아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누는 마음이 부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크게 성공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런 도네이션 같은 거를 하면서 자선 사업을 결국은 다 하거든요. 이게 돈을 순환시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메나테크가 참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죠. M5M으로 500만 명의 영양실조 아이들을 돕고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을 같이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인 것도 물론이고, 메나테크 이 사업 안에서도 굉장히 완전 상생의 원리잖아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성공하려면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을 내가 성공시켜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메나테크 사업을 저는 대면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성장하고 이 마음 공부가 그대로 되는 게 이 메나테크 사업이에요. 내가 욕심을 부리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좋은 정보를 나누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려는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노하우와 노력과 이런 거가 함께 어우러졌을 때 반드시 성공하는 게 메나테크 사업이잖아요. 저는 이런 책을 읽으면서 와 진짜 내가 좋은 일 하고 있고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더 밑에 보면 그 부자들의 돈 버는 방법이 여기에 10가지가 나와 있어요. 네. 여기 연금술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10가지 연금술로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10가지가 저는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네, 제가 하고 있는 말버릇, 생각 습관, 게다가 네트워크 마케팅도 하고 있고, 나누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10가지가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나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네. 네. 사회자님 화면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저 계속 해도 되는 거예요? 거의 끝났어요. 네. 아이고,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네, 계속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죠? 거의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서머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했던 거는 돈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꿔준다. 돈을 쓸 때 나가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들어오는 것, 내가 얻는 것에 집중한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한다. 긍정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내가 표현하는 말들 다 긍정적인 언어로 바꿔준다. 그리고 나누고 상생하면서 내가 돈을 혼자의 노력으로 버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만드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제 고정관념을 깨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결국은 모든 해답은 나한테 있어요.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거는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는 것도 나고, 지금 방법을 알게 됐잖아요. 이런 방법을 아는 것과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알게 된 길을 내가 실제로 걸으면서 실천해 보는 것은 그냥 안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했을 때 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셨을 때 100% 계속 좋은 일만 생기지는 않아요. 좌절되기도 하고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배가 흔들린다고 해서 이 진로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배가 흔들리는 것도 항해의 일부다라는 이야기가 헤딩 책에 나와요. 잠시 배가 흔들린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가고 있는 이 항로가 맞다면 계속 그 항로를 따라가시면 곧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면서 네, 항상 그 풍요로움을 느끼시고 인생이 점점 발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